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에이럭스에 이어서 탐런토탈솔루션과 HEM파마의 수요 예측 결과가 오늘 발표됐는데요. 탐런부터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2004년에 탑앤양지라는 사명으로 설립됐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LG전자 TV 제품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케이스와 스티로폼 포장재를 주로 생산했다고 합니다. 근데 점점 포트폴리오를 확장시켜 나가면서 현재는 자동차 전장 부품들이랑 IT, 모바일 부품, 이런 다양한 전자 부품을 제조하고 개발하는 ODM 전문 회사가 됐습니다. ODM은 주문자 요구에 따라서 제품을 설계하고 개발하고 제조하는 회사로 디자인과 기술력을 활용해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되는 그런 회사죠. 자, 자동차 전장 부품 쪽부터 한번 살펴보면 차량용 디스플레이인 블루, IVI, HUD, 이렇게 차량의 계기판이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조광장치나 부품들을 생산하고 있고요. 자동차 램프와 시트도 제조합니다. 그리고 전기차용 배터리셀을 보관하고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배터리셀 트레이도 제조한다고 해요. 24년 반기 기준으로 매출 비중을 한번 살펴보면 차량용 디스플레이 중에서 블루의 비중이 37.78%로 굉장히 높은데요. 이 전장용 블루, 백라이트 유닛은 국내에서 탐런토탈솔루션이 유일하게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블루는 쉽게 얘기해서 차량용 디스플레이에 적용을 시키면 주행 중에 다양한 정보가 운전자에게 잘 보일 수 있도록 밝기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IT 부품 쪽 넘어가서 보면은 모바일 OLED 부품들, 스티프너나 밴드 PSA 이런 거 각 제품의 설명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모바일의 내외부 충격 보호와 슬림화하는 데 필요한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TV의 가이드 패널, 모니터백, 커버 같은 내외장 부품들, 그리고 TV 제품 패킹용 스티로폼, 포장을 위한 스티로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요거는 사업 초기부터 해서 계속했던 부분이에요. 이 중에 패킹용 스티로폼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기는 한데 OLED 쪽에서 스티프너와 밴드 PSA는 애플 아이폰 시리즈에 채택이 됐습니다. 아이폰 15에 탑재된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아무튼 ODM 기업이다 보니까 그냥 시키는 거 잘 만드나 보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회사는 몇 가지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첫째, 금형 개발부터 제품 생산, 납기까지 전 과정을 내재화시켰습니다. 금형은 동일한 형태의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찍어내기 위한 틀이라고 생각하면 쉬운데요. 이 금형도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제작을 했고 TV의 전원 공급이나 리모컨 수신이 가능하게끔 하는 회로도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요거를 바탕으로 회사의 정밀 제조와 공급까지 공정의 수직 계열화를 이루고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균일한 품질의 제품 생산이 가능하면서 가격 경쟁력까지도 갖출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둘째, LG그룹과 35년째 견고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주요 고객사가 바로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에너지솔루션 이런 LG그룹 계열사들이거든요. 물론 창업주인 박용의 탐런토탈솔루션 회장이 LG전자 협력사 모임 회장을 20년 동안 맡아왔고 그리고 박 회장 아들인 박영근 대표 역시나 LG디스플레이에서 근무를 했으며 LG디스플레이 협력회 회장과 LG전자 전장사업부 협력회 회장을 역임 중이라고 하니까 이런 관계가 당연히 영향을 주기는 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조 경쟁력이 없다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30년 넘게 비즈니스를 유지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품질이나 가격 측면에서 분명히 우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셋째. 단순히 파트너십만 맺고 있는 게 아니라 고객사의 글로벌 생산기지가 있는 여러 국가에 동반 진출을 했습니다. 덕분에 중국의 난징과 광저우, 폴란드, 멕시코, 베트남, 하이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 풍부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납품뿐 아니라 언제든지 고객사 요청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고요. 국내 본사에서는 제품을 개발하고 해외 법인에서는 생산을 하는 이런 분업 체계를 통해서 효율성을 확 높였습니다. 자, 근데 아무래도 매출처가 LG 계열사에 편중되어 있다는 위험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면 고객사 A, B, C가 LG 계열사들인데요. 21년 89.5%, 22년에 85.8%, 23년에 85.9%, 24년 반기 기준 89.4% 상위 A, B, C가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LG 계열사의 디스플레이 투자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 실적 출렁임이 심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래도 국내에서 가장 앞선 디스플레이 회사고 관계가 매우 단단하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간혹 이렇게 대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 좀 성장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곤 하는데요. 그래도 회사의 실적을 보면 매년 매출 볼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매출 5,139억 원, 매출 5천억 원을 넘겼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도 같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특례 상장에 비해서는 실적이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수익성이 아주 높진 않지만. 그리고 신규 고객사 확보를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모비스, 현대트랜시스에도 전장 부품을 공급하고 있긴 한데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중국 남경 법인을 통해 독일의 자동차 부품업체인 컨티넨탈과 분루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컨티넨탈은 BMW와 벤츠 이런 주요 완성차 업체를 고객으로 두고 있는 회사고요. 자, 표를 보면 고객사별로 최고 수준의 품질 등급을 받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고객사를 잘 늘려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런 부분 걱정될 수 있죠. 전방 산업이 디스플레이인데 LCD 쪽은 중국 저가 공세에 밀려서 좀 어렵지 않나, 시장 자체가. 네, 입지가 좁아진 건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부가가치가 조금 더 큰 OLED 사업에 힘을 쓰고 있고 OLED 쪽은 한국이 점유율 1위거든요. 회사가 OLED 관련된 부품 라인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입장이고 여기서 플레이트는 신규로 또 개발한 제품이거든요. OLED 제품의 전체 부품을 지지하고 발생되는 열을 분산, 배출하는 핵심 부품이라고 합니다. 현재 노트북에 사용되는 플레이트는 이미 수주를 따냈고 자동차용 플레이트는 고객사와 선행 개발에 나선 상태라고 해요. 요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밖에 디스플레이용 특수 소재, 퀀텀닷 디스플레이 소재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퀀텀닷은 OLED의 정밀도와 LCD의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차량용 QD 디스플레이를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개발 콘셉트 정하고 개발 시작하는 단계로 보입니다. 이번에 공모 자금을 통해서 OLED 디스플레이 소재 업체의 지분 투자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네, 이 정도 보고 공모가 어떻게 산정했는지 보겠습니다. 비교 기업으로는 디스플레이테크와 코텍, 토비스를 선정했고요. 24년 반기 LTM 기준 평균 PER은 15.94배를 산출했습니다. 회사의 24년 반기 LTM 약 277억 원을 적용을 해서 주당 평가가액은 약 22,505원을 계산했고요. 여기다가 할인율 46.7%에서 37.8%를 적용했습니다. 할인율이 굉장히 높기는 해요. 그래서 공모가 밴드 12,000원에서 14,000원을 제시했는데요. 근데 할인율이 높다라고 해도 사실 코텍이나 토비스에 비해서 탐런 토탈솔루션의 상단 기준 PER 12.08배는 이미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게 그 적용한 평균 펄을 디스플레이 테크 혼자 끌어올렸었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밸류에이션 상으로 그다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상단 기준 유통시총이 350억 원으로 이번 달 중에 그나마 가벼운 편에 속했거든요. 그래서 상단을 초과할 확률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자, 수익 예측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경쟁률은 841.12대 1을 기록했고 2,335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참여 건수는 에이럭스에 비해서 딱 200개 기관이 더 많았네요. 자, 신청가격 분포표를 보면 공모가 밴드는 12,000원에서 14,000원을 제시했는데 3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단 이상에 분포했습니다. 특히나 18,000원 이상의 건수 기준으로 96.7%나 분포하고 있어요. 거의 다 18,000원 이상을 써냈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 사이즈에서는 일단 받아야겠다 싶으니까 30% 위로 써낸 거죠. 네, 결국에 공모가는 상단을 28.6% 초과한 18,000원에 확정이 됐습니다. 저는 상단 기준으로도 가격이 매력적이진 않아서 이게 맞나 싶기는 하네요. 자, 확약은 건수 기준 1.16%, 수량 기준 1.73%로 잡혔습니다. 네, 공모 개요 체크하시죠. 공모가가 18,000원에 확정되면서 공모 규모는 450억 원, 시가총액은 약 3,523억 원의 규모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중형급이죠. 청약은 23일부터 24일까지, 환불까지 4일 걸리고요. 상장은 11월 1일, 에이럭스와 동시 상장 예정입니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이네요.
KB증권의 단독 주간이고요.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로 9만 원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요.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습니다. 자, 근데 이게 품절주예요.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이 12.77%밖에 안 됩니다.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450억 원 정도고요. 더군다나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 물량이 전혀 없다는 것도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네, 공모주주 물량만 딱 유통이 가능해요.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는 뭐 별 의미가 없고 유통 물량의 메리트가 확실한 종목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최종적으로 유통시총 400억 원대 과거 종목들을 살펴보면 수급 상황에 따라서 상장일의 성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기존 주주 빵 퍼센트였던 YJ링크가 시초가와 갭을 어마무시하게 벌리면서 고가 기준으로는 더블을 기록해줬습니다. 탐런토탈도 기존 주주의 비중이 없다는 건 동일하긴 한데 보시면 시가총액이 좀 큽니다. YJ링크의 2배고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도 가장 무거운 편에 속하죠. 그 이전에 전진건설 로봇도 기존 주주의 비중이 0%였습니다. 고가 기준 75% 기록했었고요. 참고해 볼 수는 있겠네요. 아무튼 시총이 조금 크면 가볍게 올리는 데 있어서는 약간 허들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대 수익을 탐러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동시상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24년 예상순이익 기준으로 주당 평가가액을 계산을 해보니까 공모가 18,000원과 거의 차이가 없는 18,808원이 나와버렸어요. 이게 23년 순이익 대비해서 24년 순이익은 성장폭이 조금 적을 것으로 유진투자증권이 예측을 해놨더라고요. 아무튼 그거를 차용해서 저는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한 거고요. 물론 유통 물량의 메리트가 이런 단점들을 커버하고 수급을 땡겨올 수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시가총액이 조금 높다는 것과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떨어진다는 이 부분이 마음에 좀 걸리긴 합니다. 감안해서 고민을 해보려고요. 여러분들도 제 자료와 다른 분들 자료까지 참고해서 기대 수익률 각자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할게요. KB에 62만 5천 주가 배정됐습니다. 균등 물량은 31만 2,500주가 되겠고요. 기본 등급은 2만 주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증거금으로 1억 8천만 원. 자, 우대 등급은 표를 보고 본인 해당 등급을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소는 10주, 증거금 9만 원 필요하고요. 자, 최근에 청약 건수들을 보면 조금 적극적으로 들어온다 싶으면 30만 건 정도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탐런토탈도 30만 건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균등 배정 수량은 1.04주 되겠습니다. 한 주 또는 낮은 확률로 2주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비례자금을 어떤 종목에 비중을 둬서 청약을 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 건데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에이럭스와 탐런토탈 솔루션 묶음, 한 묶음 요거 대 HEM 파마 그리고 에어레임 요 묶음 이렇게 작은 배분이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겠죠. 여기서 우리가 네 종목의 경쟁률, 뭐 기대 수익률 정확하게 예상하는 게 완전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5대5 또는 6대4 정도로 나눈다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하겠습니다. 아무리 머리 싸매고 고민한다고 한들 흰머리만 늘어나지 정확한 답을 절대 알 수 없어요. 우선은 묶음별로 자금을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에이럭스 대 탐런토탈 어디로 비중을 더 둘 것인지 요거는 둘 다 같은 날에 진행이 되니까 2일차에는 경쟁률 예상치를 비교적 정확하게 잡아볼 수가 있잖아요. 둘 다. 그에 따른 기대 수익 비교하면서 청약을 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HEM 파마와 에어레인 경쟁률에 따른 기대 수익 비교하면서 청약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우선은 에이럭스와 탐런토탈 솔루션까지 두 개는 수요 예측이 나왔으니까 조건을 비교해보는 게 가능하잖아요. 보시면 유통 물량, 기존 주주의 비중, 유통 가능 금액 측면에서 탐런토탈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탐런이 가격 메리트가 조금 떨어지고 시가총액이 크다라는 단점이 있긴 해요. 그래도 인스피언과 YJ링크가 붙었을 때 더 무겁지만 기존 주주 비중 없는 YJ링크 쪽으로 수급이 붙었었기 때문에 그런 학습 효과에 따라서 탐런의 수급이 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에이럭스의 기대 수익률을 40에서 60% 정도, 탐런토탈을 50에서 70% 정도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기대 수익률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은 쪽으로 비중을 조금 더 둘 것인지 아니면 품절주의 힘을 믿고서 탐런 쪽으로 비중을 더 둘 것인지 당일에 고민을 조금 더 해봐야 할 듯 합니다. 경쟁률 차이 보면서. 이 둘은 동시상장이라서 그게 너무 많이 아쉬워요.
자, 반면에 에어레인과 HEM 파마는 단독 일정입니다. 둘 다. 그래서 어쩌면 수익률 자체는 얘들이 높을 수도 있겠죠. 에어레인은 내일 수요 예측이 나올 거고요. HEM 파마는 발표가 됐죠. 공모가는 상단을 21% 초과, 유통가능 물량은 29.80%, 기존 주주의 비중이 66.40%로 높고요. 유통가능 금액은 477억 원. 유통가능 금액 둘 다 아주 무거운 수준까지는 아니기는 하고 시총은 탐런 토탈에 비해서는 훨씬 가볍습니다. 기업 자체만 놓고 본다면 지금으로선 에어레인이 HEM 파마보다는 훨씬 좋아 보이기는 하고요. 네, 요 정도 이번 영상에서는 체크를 할 거고요. 그럼에도 아마 이 네 종목의 예상 경쟁률에 따른 기대 수익 한 번에 비교해서 보여주세요. 그냥 참고만이라도 하고 싶어요 하는 분들이 분명히 좀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에어레인의 수요 예측 결과를 확인하면서 네 종목 싹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참고차. 탐런 토탈 솔루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HEM 파마 정리해서 바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